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미국이 며칠 전에 SM-3 블록 2A 미사일을 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드디어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미사일의 요격 실험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IRBM 즉 이 중거리 미사일까지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ICBM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드와 함께 SM-3 미사일을 가지고 거의 중간 단계에서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방어의 완벽성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자, 미국 미술 디펜스 에이전시죠. 이게 왜 의미가 있나 하면은요. 일단 지난 어제 그제 11월 16일 날 실시를 하기도 했는데 콰젤라인이라는 그 하와이에 있는 군도 중에 하나예요. 아, 여기서 지금 이 집 ICBM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표종 미사일이에요, 여러분. 표종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요. 이 표종 미사일에 대해서 이지스 함에 있는 SM-3 블록 2A 미사일이 요격을 하는 건데 일단 ICBM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겁니다. 콰젤라인에 있는 미사일 실험소예요. 이게 레이건 실험소인데 그렇게 되면 발사했죠. 미국의 이지스 함에서 발사가 된 겁니다. 날아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VLS 버리컬 런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에 수직 발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 발사관에서 지금 미사일이 나오는 모습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콜드 런치와 핫 런치에 대해서 일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어느 게 우월하다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러시아가 주로 이 콜드 런치를 많이 쓰고 있죠. 자기네 발사대를 더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 VLS 버리컬 런치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발사대를 저렇게 화염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저 화염이 위로 치솟는 게 원래는 밑으로 치솟아 버리면은 이 배에 발사관에 엄청난 압력과 열과 그리고 진동을 전달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저렇게 수직 발사관으로 해서 다시 위로 뿜어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 배를 더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ICBM을 대상으로 요격을 한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그 전에도 미국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한 20여 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BM 같은 걸 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날아가다가 만일에 요격을 못하면은 물론 탄두는 없지만 요격을 못하면 얘가 날아가 가지고 혹시라도 민가라든지 도시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왜냐면 뭐 빗 맞을 수도 있고 아무 옆에 히트해서 얘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그 실험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아주 멋진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타겟을 향해서 이제 날아갑니다. 아, 그러다가 히트를 하겠죠. 이 키네틱 헤드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추진체 또 분리됐고 요거는 이제 이 영상만 따로 찍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그 해당 고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ICBM을 요격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히트했죠?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ICBM을 실제로 쐈고 그걸로 실제로 이제 떨어뜨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몇몇 그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거나 사드 같은 게 무슨 뭐 이상한 사드 뭐 전자포획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 머리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전자파 내지는 뭐 소음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곳이다, 이런 아주 선동질을 통해 가지고 이 미사일이 무용지물 내지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러면 ICBM 가지고는 요격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험장이라는 제한된 조건, 이 실험장이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조건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못하냐? 골로 오기로 한 걸로 그대로 쏘는 건데 누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아니,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오기로 한 데다가 맞춰서 쏘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 마하 5, 6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마하 5, 6으로 쳐서 마하 10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두 개를 히트시킨 것도 대단한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실험에서 주는 의미는요, ICBM을 직접 쏘았고 그것을 직접 요격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개념도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자, 미국 본토에 C2BMC BOA가 있죠. C2BMC BOA라는 건 뭐냐면요, 주로 탄도탄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네트워크를 BOA라고 합니다. 콰잘레인에서는 ICBM이 발사가 되고요. 이것이 본토를 향해 날아온다는 가정을 할 때, 자, 발사가 돼서 지금 날아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탐지를 해야 되죠. 이 세러릿 1, 세러릿 2가 탐지를 하는데, 이거는요, SBIRS라고 해가지고 이 세러릿인데, 우주에서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잡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탐지를 해서 저렇게 미사일이 날라올 때 중간중간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탐지를 해서 저 위성이 BMD 센터, C2BMC 커맨드 컨트롤 앤 이 배럴 매니지먼트 하는 그 센터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BMC에서는 저렇게 이지스함에다가 또 명령을 주죠. 그러면 이지스함도 자체 레이더가 있죠. 스파이2, 스파이6 자체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 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 파란 선이 이제 SM3 블록 2A고요. 요 파란 선이 조금 더 우측에 가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마치 저 파란 선을 보면은 저 빨간 선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잘못 묘사를 했어요. 제가 담당자였으면 저거를 알려줬을 텐데, 미국의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저렇게 히트. 네. 저걸 닥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이버트 애티튜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히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급격한 기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계속해서 쭉 날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상에 있는, 해상에 있는 이지스 시스템에서 SM3, 이 블록 2A 미사일을 쏘면서 예상 요격 지점으로 미사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상 요격 지점에서 이제 맞추는 건데, 과거의 이런 폭풍형과는 달리 안에 이 킬 비글이 있어요. 얘가 그냥 쇠덩입니다. 쇠덩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덤벨 생각하시면 돼요. 아령. 자, 그 킬 비글이 얼마나냐 하면은요, 이게 별로 안 커요. 한 가로 세로 30cm밖에 안 되는데, 어떤 무게도 대략 2, 30kg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덤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덤벨 가져왔는데, 요거 정도가 요만한 게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만한 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큰 저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빵 터트리느냐? 바로 이 파괴력이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얘가 운동 에너지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좌우 위아래로 가다가 따따따따따 가다가 이렇게 빵 부딪혀가지고 이 충격력에 의해서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이번 실험에서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은요, ICBM을 직접 쐈다는 거, 하와이에서. 그리고 이것을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세로릿 위성들이 탐지를 해서 이 C2BMC
커맨드 컨트롤 앤 배럴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정보를 주고 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지스함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탐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코브라베인이라든지 SBR, C 베이스드 X밴드 레이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에는 AN/TPY2 레이더, 사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들이 다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전방 감시 모드로 다 탐지를 해가지고 미사일의 예상 경로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지스함에 최종적으로 명령을 주고 이지스함이 탐지를 해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이 시스템에, 이 네트워크에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편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방국인 미국의 이 네트워크에 우리가 빨리 편승을 해야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지난번 북한 열병식에서 보셨듯이 북한의 저런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저 미사일 방위 네트워크에 빨리 편승을 해야 바로 이런 적의 ICBM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저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가지고 이리저리 우리 아군의 대화력전 및 이 폭격을 피해 다니면서 저런 미사일들을 기립시켜가지고 발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조기 탐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탐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에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저런 ICBM들을 북한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패트리어트, 그리고 천궁,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될 LSAM, 현재 사드까지 다양한 다층 방어를 위한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즉 인티그레이티드 에어 앤 미슬 디펜스 IAMD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